공원과 박물관 등 공공시설물을 면밀한 검토 없이 짓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취약한 지방재정의 압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평 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국어사전을 학습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휘력 향상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시작된 국어사전 보급운동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광주 충장로 축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추억과 힐링을 주제로 일요일까지 닷새 동안 펼쳐집니다. 지역 대학교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하는 것에 소극적입니다. 17개 대학 가운데 6개 학교만이 일반인에게 열람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지역 자치단체들이 공원과 박물관 같은 공공시설을 무분별하게 짓고 있습니다. 곳곳이 운영 적자를 기록하고 있거나 운영비 부담 때문에 지어놓고도 문을 열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의 시설물이 오히려 가뜩이나 취약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년여에 걸쳐 190억 원을 투자해 지은 영암 가야금 테마공원. 전시 물품을 확보하지 못해 예정된 개관 날짜를 석 달이나 넘긴 채 놀리고 있습니다. 200억 원 가까이 들인 한평 파충류 생태공원도 연간 10억 원에 달한 운영비 때문에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실정. 우리가 운영비를 부담이 된다. 그래서 도에서 최소 50% 이상 좀 지원해 좀 좋겠다. 좀 그런 내용이죠. 영암 바둑 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도 강행하다가 설계비 등 40억 원만 낭비한 채 백지화됐습니다. 기존 공공시설물은 어떨까? 전남도 내 32곳의 공립박물관이나 전시관은 지난해 160억 원가량 적자를 냈습니다. 지난 3년간 누적 적자가 450억 원에 이르고 자립도는 채 2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전시물이 부실하고 전문 인력도 확보되지 않아 관람객이 하루 100명도 안 된 껍데기 전시관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들 공공시설물이 자치단체장 취적 쌓기용으로 전락해 사전 타당성 조사와 사후 운영 계획은 뒷전이었습니다. 혈세 낭비와 재정난의 주범으로 꼽히는데도 자치단체는 지금도 미술관과 공원, 전시관을 짓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한평에서는 학생들에게 국어사전을 보급해 모든 과목의 학습에서 펼쳐보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휘력이 곧 학습 능력으로 이어진다는 건데 그 효과가 주목됩니다. 오늘 한글날을 맞아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평의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실. 기체를 배우는 과학 수업이 한창인데 책상마다 국어사전이 놓여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지구온난화, 부피 등 낯선 낱말이 나오면 습관처럼 사전을 펼칩니다. 모르는 낱말이 있거나 안 그러면은 잘 아는 자주 듣는 낱말인데 뜻을 잘 모르겠거나 그러는데. 지난해 한평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생까지 모두 2,200여 명의 학생에게 국어사전이 보급됐고 거의 모든 교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매년 새로 진급하는 초등학교 3학년들에게만 지급하면 학생 모두가 사전 하나씩을 갖게 됩니다. 요즘 같은 그 영상 세대의 아이들은 모든 게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제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이렇게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런 사전을 주고 이렇게 꼼꼼하게 읽게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한 이해력이 조금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학생 10명 중 4명이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하고 가장 큰 이유로 꼽힌 학업 성적 스트레스. 한국판 딕셔너리 프로젝트를 시작한 한평교육청은 기본적인 어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생들이 교과 공부를 더 어려워한다는데 착안했습니다. 해답은 국어에 대한 기초를 쌓게 하는 것, 국어사전을 누구나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또 공부가 힘들고 또 이렇게 보람도 없어지는데요. 말 뜻을 제대로 알고 또 사전을 통해서 이해한다면 공부에 대한 그 재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국어사전 보급운동의 취지에 공감하는 지역민들과 단체들의 후원 문의도 잇따르면서 무안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사전 보급을 논의하는 등 운동은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추억과 향수의 대표 축제 광주 충장축제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는 일요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축제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거북선과 무등산, 푸른길 등 광주와 전남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앞세우고 긴 행렬이 이어집니다. 동남아시아 주민들도 자국의 전통 의상과 풍물을 선보이며 행렬을 뒤따릅니다.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 그 만족을 느낀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거리 행진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 제10회 충장로 축제. 강강수월래에서 K-팝까지 고전과 현대가 한데 어우러지며 세대를 뛰어넘는 재미를 선사합니다. 애들도 색다른 경험도 있고 충장축제가 이런 게 있구나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같이 나왔거든요. 7, 80년대의 거리 모습을 옮겨놓은 듯한 추억의 테마거리. 옛 교복과 교련복을 입은 한 부부는 추억의 타임머신 여행을 위해 일부러 충장축제를 찾았습니다. 새로워요. 겨우 입은 게. 한 30년 전의 추억으로 돌아가니까 아주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해마다 충장축제를 찾는다는 한 20대 청년은 세대 공감에서 충장축제의 매력을 찾습니다. 충장축제는 옛날이지만 또 지금 사람들에게도 아주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축제인 것 같아요. 일요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축제에서는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인 충장 병아리 축제, 젊은 층을 겨냥한 충장 DJ 페스티벌과 K-팝 공연, 40대 이상이 참여하는 추억의 고구장 등 세대별 프로그램이 마련돼 추억으로 가는 시간 여행을 선사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조선대 법인이사회가 진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선대 구성원들이 서명운동과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이사회를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영팔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대 구성원들은 이사회가 결정한 이정남 조선대 총동창회장의 이사 선임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만 명 서명운동과 함께 교육부가 이정남 이사의 임원 취임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또한 총학생회의 이사장실 점거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학내 직능단체 백인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선대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대표들뿐만 아니라 각 단체의 간부들까지 모여서 구경영진이 들어온 것을 막기 위해서 백인회의를 결성하였습니다. 법인 측은 이정남 총동창회장의 신원 조회 결과가 나오면 다음 주 중 교육부에 임원 취임 승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승인 여부와 함께 임시이사 파견 문제 등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부적으로 그 이사의 결과도 보고 하고 이제 신청이 돼야지 뭔가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논의를 할 텐데. 지난 9월 교육부가 조선대 이사회에 보낸 최후 통보는 9명으로 구성된 차기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임시 이사를 파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때문에 임기가 만료된 8명의 이사들이 차기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후임 이사 1명만을 선임한 결과에 대해 교육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관심입니다. 가처분 소송과 임원 승인 신청에 대한 법원과 교육부의 판단에 따라 조선대 이사회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영팔입니다. 광주 지역 대학교들이 시민들에게 도서관을 매우 소극적으로 개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 모임에 따르면 광주 지역 17개 대학 가운데 일반인의 열람실 이용을 허용하는 대학은 6곳에 불과합니다. 또 자료실을 개방하는 대학도 8곳에 머물고 있고 도서대출 기간과 권수 등에서 학교 구성원이 이용할 때보다 훨씬 제약을 많이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단체는 지역사회의 중심에 있는 대학이 학교 도서관을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도서관 개방을 요구했습니다. 전남 지역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에 대한 예산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에 따르면 전라남도 교육청과 일선교육지원청은 관내 초등학교에 1인당 3만 원에서 4만 2천 원의 학습 준비물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제 집행 내용은 제출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습 준비물 지원금을 학교 측이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지원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수확철을 맞은 요즘 벼농사 짓는 농민들 마음이 심란합니다.
갑자기 확산된 벼멸구 피해로 인해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 분명한데도 보험으로 보상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태풍 볼라벤 등의 직격탄을 맞으며 큰 피해를 입은 농민들. 올해는 벼멸구 때문에 소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나락이 안 나오고 쌀액이로 나와요. 쌀이 아니에요. 멸구가 이러고 하얀지로 먹어본 것은 그렇게 피해가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하지만 농민들은 정작 수확량 감소보다 보험 보상 대상이 안 되는 현실에 더욱 상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피해율 산정 방식이 눈으로 재는 목축에서 벼의 무게를 재는 실측으로 바뀌면서 수확량 감소를 인정받기가 사실상 어렵게 된 때문입니다. 상품 가치가 없다는 거죠. 무게는 실제로 나가지만 그 상품 가치 없는 거 다 떨어내면 그거보다 더 조금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솔직히 문제는 있고. 이에 대해 농협에서는 피해가 워낙 컸던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손해평가를 보다 정확히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작년에는 과하게 보험금이 지급됐죠. 그래서 올해는 조금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그 보험 유지하는 게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요. 올해 전남 지역의 벼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만 2천 농가. 국비와 지방비로 보험료 지원까지 해주며 가입을 독려한 덕분에 전체 가입 대상 농가의 절반이 넘는 농가가 가입해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고 농사를 짓게 해준다던 농작물 재해보험이 불합리한 손해평가 방식으로 농민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전남 지역의 재해보험 가입률이 10%대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9월 말까지 전남 지역 재해보험 가입 건수는 5만 3천여 건으로 도내 단독주택 가구 수 48만 8천 세대 가운데 10.8%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 나타났습니다. 또 소방방재청이 지난 5년 동안 전남 지역 풍수해 발생 지역의 재해보험 가입률을 분석한 결과 전체 주택 가운데 39%, 시설하우스의 36%만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농어촌 가구의 보험료 부담이 큰 데다 재해보험이 소멸성 보험이라는 점이 저조한 가입률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태풍 다나스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재난상황실에 따르면 어제 오후 7시쯤 여수시 남면 일대 3개 마을 360여 가구에서 정전이 발생했지만 오늘 새벽 모두 복구됐습니다. 또 특보가 모두 해제되면서 항공기 운항도 정상화됐습니다.